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열화 같은 박수. 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네. 근데 네. 다리가 안 좋으세요? 등산을 너무 세게 하셔가지고. 저번 주에 한 60km 넘게. 어디를 가셨어요? 어디를? 근데 지금 다니는 산은 말씀드려도 모르고 저도 솔직히 이제 기억이 안 나요. 아니, 이 산 이름을. 그러니까 그냥 막 다니시는 거 아니에요? 정맥이라고 해서 가거든요. 근데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도 제가 산 이름을 맹동산, 예를 들어 저번 주에 간 산 중에 하나가 경북 영양의 맹동산, 명동산 이쪽 구간 가거든요. 이제는 모르시잖아요. 이젠 갈 데가 없어가지고 그냥 아무데나 막 가시는구나. 그러니까 산길도 사실은 없어요. 그러니까 네. 이제는 뭐 모든 산을 다 다니셔가지고 이제는 이제 이름 없는 산까지 이제 다 다니시는구나. 이제 그래요. 이제 신동훈 의원님이 길게 하셨기 때문에 빨리 괜찮습니다. 예. 자 론스타 뭐좀 할까요? 좋습니다. 자 론스타. 네. 우리 김경률 회계사님께서 론스타 또 전문이시잖아요. 자 론스타 오늘 총 정리를 내주신다고 4월 전부터 대대적인 예고를 하셨는데 네. 빨리 정리해 주세요. 네. 그러니까 저는 시간이 짧으니까 저한테는 약간 뭐랄까요? 충격이라면 충격, 약간 헤어나지 못한 그런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그게 2022년으로 기억을 하는데 왜 그러냐면 이건 제가 제 일종의 허심탄회한 감정인데 이겼었잖아요. 3년 전인가요? 2023년인가요? 일부 6조 가량 소송이 있어서 4천억 남기고 이겼었는데, 그때 이제 사실 충격적이었어요. 뭐가 충격적이었었냐면 이긴 사유가 그건 맞거든요. 지금 민주당이 또 뭐라고 막 뒷다리 잡고 어쩌고 하지만 주가 조작이 결정적인 사건이었다는 건 이제. 그건 인정해요. 네. 민주당이 그것마저 부인하든 않더라고요. 민주당이 그거를 부인할 수는 없죠. 그건 또 한동훈 대표가 30대 초반일 때부터 이제 물어서 33. 결론을 낸 건데 제가 왜 약간 충격을 받았다고 얘기했냐면 시민사회단체에서 이 론스타 좀 끈질기게 문제 제기한 거거든요. 그래서 했죠. 근데 먼저 던져볼게요. 시민사회에서는 제가 먼저 이렇게 던져볼게요. 시민사회에서는 주가 조작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없어요. 네, 없어요. 저 혹시라도 해서 그래서 제가 충격이었거든요. 저는 이었다라면 의문의 팩스, 영화로도 만들어지고 했지만 의문의 팩스라든가 그다음에 론스타 산업자본 논쟁 이거로 해서 이겼겠거니 했는데 그 이야기는 하나도 없고 주가 조작으로 이겼고 시민사회에서 제가 조금은 이야기한다면 그 주가 조작 얘기를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이제까지 한 게 뭐지? 그리고 제가 예를 들어 대장동이다 그 이전에 삼성이라든가 이런 재벌 관련 문제 제기를 할 때 제가 어떤 생각을 가졌었냐면 집회에 나가면 무슨 기자회견에 가면 7, 8분들이 쭉 말씀을 하거든요. 그럼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나머지 7명 중에 이 사건 알고 온 사람 하나도 없다. 네. 여러분 냉정하게 무슨 예를 들어서 지금 같은 때 뭐가 논쟁이 될까요? 시민사회에서 최근에 핸드폰 열람 이런 거라든가 뭐라든가 혹은 자기들한테 유리한 내란에 대한 집회 이런 거 할 때 시민사회 인사들이 이야기한 거 들어보세요. 그거 천편일률적이거든요. 10년 전에 해도 되고 몇 가지 단어만 바꾸면 5년 전에 해도 되고 서울에서 해도 되고 부산에서 해도 되고 그래서 충격이었었다는 거 그걸 하나 먼저 깔고 가고 싶고 먼저 그 이야기도 해볼까요? 그리고 그때 4천억 남기고 한 80% 90% 정도 이겼을 때 시민사회에서 그때 나왔던 얘기 중에 뭐냐면 시민사회라 하면 그때 송기호 변호사도 역시 포함입니다. 송기호 표현이죠. 포함이죠. 뭐였었냐면 송기호가 포함이 돼야 됩니다. 야 한동훈 법무장관이 참 잘못했다. 그때도 당연히 그런 이야기 나왔었습니다. 당연히. 산업자본 이야기를 했어야 이기는 거였었다. 론스타가 산업자본이기 때문에 외환은행 인수 자격이 없다는 것, 이 점을 ISDS에서 집중적으로 논의를 했다라면 이거 전액 한 푼도 빠짐없이 다 이길 수 있었다. 이런 거 하는데 여러분 한번 제가
그 주가 조작을 이야기한 적이 없었다는 것에 한번 충격을 받고 이 이야기하면서 한번 충격을 받았는데 여러분 한번 같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상식적으로 지금 뭐였었냐면 우리나라 정부와 론스타가 싸우는 거예요. 론스타의 주장의 핵심은 뭐냐면 내가 외환은행을 인수했었고 그리고 이것을 팔고 매각하고 나오는 일련의 과정 속에서 이 11글자 한국 정부의 자의적 법 집행. 자의적 네. 법 집행. 이게 키워드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조금 거칠게 비유하자면 한국 정부가 워낙 개판이어서 뭐 자기들은 뭐 하라는 대로 했을 뿐인데 기재부가 하라는 대로 했고 누가 하라는 대로 해서 했고 했을 뿐인데 우리 보고 범죄자라고 한다. 그리고 우리 보고 팔고 못 나가게 한다. 우리 보고 뭐 어떤 법률적 뒷다리를 건다. 이런 거였었거든요. 자, 그럼 돌아가서 우리가 ISDS 그 중재판정부에서 그런 주장을 했다고 해보자고요. 이제 법무부가 나가가지고 저기 론스타 산업자본이어서 이 산업자본이어서 외환은행 인수할 수 없었는데 인수했다. 이런 말하면 중재판정부 누가 바보라고 생각할까요? 그래. 이건 한국 정부의 잘못이잖아요. 그러잖아요, 여러분. 서류를 제출하라는 대로 다 제출했어. 실제로 했어요. 론스타는. 그렇게 해서 인수하라고 했어. 한국 행정부에서. 그래놓고 5년 지나서 야, 우리가 잘못 허가를 내줬네? 그러면 딱 그것에 걸리는 거 아닌가요? 한국 정부의 자의적 법 집행? 그렇죠. 네. 전 그러니까 아니 무슨 생각 제가 그래서 약간 그때 충격 먹고 웬만하면 론스타 이야기를 안 하고 안 끼어들고 좀 반성한다는 의미에서도 우리가 지금 이제까지 뭐 했나. 제가 어제도 이렇게 찾아봤거든요.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그 구글에서 그거 되잖아요. 기관 검색. 네, 기관 검색으로 해가지고 이 외환은행, 론스타, 주가 조작하면 시민사회가 이것을 어떤 ISDS 소송이라든가 하다못해 여러 가지 사회적 이슈하는 데 있어서 주가 조작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그러고서 만약에 산업자본 이야기를 한다라면 오히려 론스타 편을 들어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수원 지역구 수원인 국회의원분 누구시죠? 판사 출신 그분 저 이제 그 부분도 인상 깊게 봤었는데 김승원 의원 김승원 의원이 지난 회기 이 한동훈 이 대표와의 뭡니까 그 대정부 질문. 네, 대정부 질문에서 그런 이야기 하거든요. 막 뭐가 어쨌고 그리고 한국 정부가 잘못했고 법무부가 뭐 잘못했고 하니까. 그 부분도 전 인상적이더라고요. 그 한동훈 대표가 뭐라고 하냐면 지금 이와 같은 김승훈 의원님의 그런 잘못된 질문, 뭐 잘못된 표현이란 말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질문들이 누적돼서 론스타에게는 유리한 데이터로 집적되고 있고 그게 실제로 중재판정부에 올라가서 증거로 채택되고 있다. 자꾸 국회의원들이 야 법무부 잘못했어, 어디 잘못했어, 기재부 잘못했어 하면은 잘못했을 수는 있죠. 그런데 그런 게 데이터화되고 누적되고 하면은 딱 론스타의 그 주장이 맞는 거죠. 한국 정부의 자의적 법 집행. 그래서 이게 뭔 짓거리를 한 건지 전 정말 부끄럽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 최근에 시간이 기왕에 그러면 최근에 또 이런 논쟁이 있더라고요. 저는 좀 웃기고 했었는데 한겨레에서 뭐 실명은 얘기하면 안 되죠. 그 권태호 논설실장이 이야기하면 안 돼. 하셨는데요, 뭐 벌써. 그래요? 권태호 논설실장 이런 분이에요. 2년 전에 칼럼에 실제로 있어요. 실제로 제목이 한동훈 기간 이자예요. 기간 이자 발생한 거 네 돈으로 책임질 거냐. 그걸 제목으로 실명 칼럼으로 냈었고, 그리고 누굽니까? 뭐 김민석, 정성호 좀 그 꼽다는 표정이 다 드러나긴 하지만 인정했잖아요. 그래, 한동훈이 잘했어. 하는데 또 뒤끝을 발휘했더라고. 그 권태호 논설실장이 뭐라고 썼냐면, 야 한동훈의 주장으로 이긴 게 아니라, 한동훈과는 아무 상관없이 절차적인 흠결을 이유로 이겼다. 절차적인 흠결로 이겼다. 네. 그래서 그러면 왜 못 이겼어 그 전에는?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그래, 쟤는 원래 그런 애니까 그런가 보다 했는데 전 어디 일개 그냥 흔한 유튜버인 줄 알았는데 어제 또 어디에서 또 돌더라고요. 그 유튜브에서
또 그 주장 한동훈 때문에 이겼다는데 해서 약간 알리바이처럼 느낌표하고 물음표 같이 했던데 네. 네, 결국은 이제 한겨레는 이야기하고 싶은 게 그거죠. 한동훈 때문에 이긴 게 아니라 절차상의 흠결로 이겼어. 이런 이야기 지금 많이 해요. 그러면 이분들 주장은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한동훈이 발굴해낸 로직으로 이긴 게 아니라 즉 주가 조작으로 이긴 게 아니라 저 절차적 흠결을 이유로 그리고 나중에 찾아낸 절차적 흠결을 이유로 몇몇 그 법무부 정책비서관은 나중에 뭐 누굽니까 이재명 정부에서 찾아낸 것처럼 오해할 수도 있게 그렇게 쓰기도 했는데 제가 그래서 한번 찾아봤어요. 이 2023년 9월 1일자 보도자료를 찾아봤더니 그러니까 2년 전이죠. 2년 전이죠. 여기 이제 윤석열 정부 때 화면으로 나오고 있지만 윤석열 정부 때 네, 제목만 그대로 따볼게요. 절차 규칙의 심각한 위반. 네, 이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꽤 긴 내용 쭉 썼어요. 네. 한번 몇 가지만 읽어볼까요? 판정부가 국제법상 인정되는 기본적인 절차 규칙을 심각하게 위반한 경우 이는 위법한 판정에 해당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쭉 마지막 읽어볼게요. 네. 주요 증거로 채택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변론권, 반대 신문권 등을 박탈하여 적법 절차를 위반하였습니다. 네. 또 마지막에 추측성 전문 증거만으로 정부의 책임을 인정하여 증거 재판주의를 위반하였습니다. 그 다음 보면 이제 중재인도 이러한 것만으로 전문 증거만으로 국제법 위반 행위로 인한 정부의 책임 기속을 인정한 판정례가 없다는 것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아니 딱 얘기했네요. 다 했어요. 그러니까 2023년 9월 달에. 네. 네. 그러니까 계엄 1년 3개월 전에. 네. 그리고 저도 이제 한동훈 대표를 싫어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이게 이미 다 나와 있거든요. 네. 이게 전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자꾸 옛날 과거 이야기를 하는데 참여연대 있을 때 뭐 조금 교류가 있었던 정치학 교수 중에 한 명이 그런 말 하더라고요. 나중에 이제 조국바여가지고 이제 연락도 전혀 안 하는데 조국바여서 젊은 층이 이렇게 기성 정치권을 싫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 정치 이념이다 뭐다를 떠나서 후지다는 거다. 근데 전 그 말이 상당히 와닿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정치 이념이 어쩌네 좌파네 우파네 이런 거보다 감성적으로 후지다는 거 조금 제가 잘난 체하면 미학적으로 좀 감성 떨어지면 안 된다. 저는 정말 한겨레나 민주당이 좀 후지다. 그리고 저는 이 바보들 같은 게 저 같으면 그러겠어요. 저도 한동훈 싫어하지만 한동훈이 유리한 데서 왜 싸우냐고 이 바보들. 그러잖아요. 아니 지금 제가 여러 군데 썼지만 론스타에 관한 한은 한동훈 바운더리에서 싸우면 이건 바보예요. 그냥 피해가면 돼. 뭐하러 가서 들이받고 해요? 한겨레는 전 바보 같아. 그래서 하나하나 좀 이것도 찾으려고 해서 찾은 것도 아니지만 이제 오늘 또 불러주신다고 하니까 2주 만에 즐거운 마음으로 막 공부하다 보니까 이걸 했네. 아까 그러니까 저는 일개 유튜버라고 생각한 게 한겨레 공식 유튜브더라고요. 뭐 공덕동 포차인가 뭐 거기 있는데 거기에서 그런 주장을 해요. 제발 안 다루면 되지 않나? 그러니까 그 바보죠. 자기보다 강하면 그냥 피해가. 그러면 피해가야지. 그리고 뭐 술 취했었다든가 뭐 그럴 때 뒤통수를 치든가 그렇게 해야지. 바보들도 이런 바보들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뭐 계속 김민석도 앵알앵알 뭐 민주당도 앵알앵알 하는 게 지금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걸 찾아요. 다른 걸. 네. 이런 거는 다른 걸 찾아가지고 뭘 하든가. 왜 이런 무대에서 이런 상황 가지고 구태여 찾아봐야 안 돼. 그러니까 뭐 김우겸처럼 한동훈의 여자 문제를 찾아보든가. 그런 건 있어요. 김우겸도 실패했구나. 여하튼 저는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생일을 지나서 만 56세를 지났지만 유리한 데서 안 싸워야죠. 다들 벌써요? 이제 동안이라고 하는데 벌써 그랬어요? 저 아직까지 생일이 안 지나서 49예요.
이제 며칠 안 남았어요. 그래서 저는 민주당이 하고 싶은 조언은 론스타는 피하자. 론스타는 피하고 피하자. 기왕에 이제 한 말씀 나온 김에 이거저거 좀 공부하다 보니까 이제 오늘 이 자리를 위해서 공부하다 보니까 이 부분도 하나 얘기해 볼게요. 론스타와 관련해서 두 번의 큰 국내 소송이 있어요. 네, 네. 하자면 역시 검찰 대 론스타 이와 같은 소송인데 한 번은 이기고 한 번은 졌어요. 한 번은 이기고 한 번은 졌는데 한 번 진 것 이때의 주심이 누구냐면 박시환이에요. 박시환 대법관. 소위 말하는 이제 독수리 오영재 제가 알기로 이분은 이제 노무현 대통령 티오 이렇게 되고 한 번은 이겼어요. 그러니까 결정적인 외환카드 주가 조작 관련 이때의 주심이 이제 안대희. 예. 예. 그러니까 이때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지금 론스타는 한동훈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싸움이기도 하지만은 국민의힘에게도 이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싸움이거든요. 그렇죠. 제가 그러니까 아까 좀 론스타 관련해서 3년 전에 충격을 받았다고도 했지만 저도 말을 끼자고 하자면 더 끼일 수 있고 송기호 변호사님보다 개인적인 친분도 있고 합니다만 더 끼일 수도 있고 하면서 자제했던 이유가 그거거든요. 이게 제가 왜 나도 낄 만한 말을 낄 만한 자격이 있다고 하냐면 제가 2003년, 2005년 이때 국회 이 문서검증반이 있었어요. 문서검증반이 구성되고 이제 보고서도 작성했는데 그때 제가 이 작업에 임발부했었거든요. 이제 정의당 TO로. 그래서 저도 알 만큼 아는데 그때도 문제 제기했었던 의원이 누구냐면 최경환 의원과 정의당 심상정 의원. 그래서 이제 전 정의당 심상정 의원 TO로 갔었는데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지금 어떻게 보면 이거잖아요. 제가 민주당은 가급적 이 싸움은 피하라는 거고 국민의힘 입장에선 이건 손해볼 게 없는 싸움이에요. 네. 그러니까 무조건 발 내딛고 숟가락 내밀고 싸워야 되는데 지금 국민의힘 그러지 않고 있잖아요. 네. 끽하게 지금 민주당이 이제 끽해서 하나 나오는 게 뭐냐면 야 너희들 지금 연루됐던 사람들 쭉 찾아보면 한덕수 있고 추경호 있고 이 소위 말하는 이제 소위 모피아 기재부 이제 관료들을 이야기하는데 기재부 관료들은 원래 경제 쪽에 항상 헤게모니를 장악한 그렇죠. 사람들이잖아요. 어떤 정부이든지 간에. 네. 그래서 뭐 아니 그렇게 따지면 김진표 전 총리도 똑같은 식으로 이렇게 연루되고 하거든요. 고향 따라서 달라지고 정권 따라 달라지는 거지 그거 가지고 따질 계제는 아니다. 그런데 저는 국민의힘이 어떻게 보면 민주당은 피해야 되고 국민의힘은 뭐라도 해야 되는 이 싸움에 왜 안 나서고 그나마 제가 싫어하는 한동훈 대표만 깨작깨작하고 있는데 그걸 또 뭐 소위 말하는 이제 잘난 체 한다. 아니 잘난 체 안 하면 임발부하지 않으면 민주당이 가져가겠다는데 그래서 전 좀 심각하다.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건 좀 키우면 좋을 텐데. 그렇죠. 좀 키워야 될 판인데. 국민의힘은 키워야 되고 민주당은 피해야 되고 하는 건데 오히려 민주당이 아직도 뭐라고 하고. 네. 저기들하고는 자기들이 뭘 한 것도 없으면서. 이건 국민의힘과 한동훈 대표 입장에선 질래야 질수가 손해 볼래야 볼 수가. 그러니까 우리 뭐 그런 말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방이 정해져 있고 이때 하방이란 말은 손실의 하한이 정해져 있다. 얼마로? 국민의힘은 0. 네. 민주당은 상한이 없는 거죠. 손실의 상한이.